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 그 중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되는 기술과 관련해서 리플과 그 스텔라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미카 그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6월 해카톤 수상작으로 나와 있던 파이코이 나와 있던 탄탄 포 파이라는 앱에 몇 번 들어가서 이제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봤는데, 그 브레인스톰의 앱을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이 파이 브라우저 자체의 점검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창구니까 크롬의 어떤 창구와 같은 식으로 여기에 이제 탄탄파이.com을 치면은 바로 탄탄 포 파이 앱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하고, 우선 이제 회원수가 한 18만 명 가까이 된다. 또 적은 회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게시물이 한 36만 가까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내용들이 많지 않고,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이 로그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오픈넷 가기 전에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상적인 내용들이 없었다. 저는 무슨 그렇게 무슨 생각 들고, 해카톤을 통해서 한 10,000파일을 받는 것이 8월 달에 다시 이제 해카톤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수상작에 따라서 한 10,000파일을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대사를 통해서 앱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9월 30일까지 이제 하게 되고, 8월 달 해카톤 같은 것들도 수상작이 이제 나오게 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수상작이 나와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파일 생태계가 갖추어질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뉴스 중에 이제 리플이 장외 파생 상품 시장에 참가를 했다. 이게 이제 장외 파생 상품 시장 참라면 인터내셔널 스왑 앤 데리버티브스 아소시에이션, 이게 이제 ISDA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이제 JP 모간이라든가 블랙록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 BNY 멜론, 이런 런던 증권거래소, 이런 곳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췄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리플의 이런 성과는 이제 신흥금융시장과 기성금융시장 모두에게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이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엘살바도르에 관련되는 뉴스가 하나 나와 있는 게, 리플의 원장으로 사업을 하는 STB, Send to Bits가 비트코인을 법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자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리플 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우선 좀 말씀드리는데, 우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이제 리플 관련된 반가운 소식은 ERPL, EVM, 이게 이제 XRP 렛츠의 이더럼 버추어 머신, 이게 곧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이제 XRP의 렛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렛츠의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XRP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있지 않는데, 이더럼 가상머신 호환 할 수 있는 EVM을 할 것이다. 이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XRP의 대규모 소매 채택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황금 티켓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XRP의 황금 티켓, 이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이드룸 가상 머신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XRP에서도 그 이드룸 가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 머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의 다른 생태계하고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 레저의 그 EVM 덕분에 솔리디티, 이것이 이제 그 이드룸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 계약을 얘기하는데, 이게 솔리디티 리플 생태계에 대해서도 배포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유니스왑이라든가 그런 그 팬케이크 스왑과 같은 유사한 플랫폼에서도 그 실제 XRP 및 XRPL, XRP 레저 토큰을 토큰과 NFT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라고 얘기하는 게, XRP 레저에서 발행하고 있는 토큰과 NFT를 그 XRPL EVM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큰 뉴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혹시 XRP 토큰, XRP를 알고 있는 분들은 XRPL 토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XRP 레저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토큰들이 이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XRP 레저하고 그 트러스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때는 그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만 하면 이렇게 이제 무료 에어드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 수 있는 그 트러스트 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받았던 그 토큰들을 이제 XRPL 토큰이라고 이름하여, 이런 토큰을 앞으로 이런 그 유니스왑이라든가 팬케이크 스왑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이제 결국 그 이드룸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XRP 레저 EVM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메타마스크라든가 코인베이스 월렛과 같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 XRP와 XRP 레저 토큰과 NFT를 관리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XRP는 XRP 세계에서만 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던 거를 이제 이드룸의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XRPL EVM이 곧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아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마트 계약의 그 힘, 이 XRP 레저 EVM이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리플 생태계를 열어서 XRP와 XRPL 토큰, NFT를 플랫폼에 이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XRP 레저를 통해서 하나씩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EVM도 들어오고, 이렇게 에버노드와 같은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 과정을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파이코인도 이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만들어질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고, 우선 이제 그 스텔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반이 이제 스텔라하고 통합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디파이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하는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와서 저도 이제 그쪽 부분을 관심 있게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스텔라 네트워크에 원활하게 통합되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솔로반은 디파이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솔로반은 그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램 용어인 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러스트가 앞으로 이 솔로반의 용어로서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것이 솔로반과 스텔라의 그 협력은 전통적인 금융과 디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기회를 열어준다. 전통적인 금융하고 여기서 말하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하고를 연결할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기회. 이것이 이제 코인베이스라든가 크라켄과 같은 유명한 회사를 포함한 스텔라 앵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스텔라 앵커 네트워크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 금융시장과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간의 원활한 전송을 이 앵커 네트워크가 감당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메인넷 출시가 예정된 솔로반의 도입은 글로벌 액세스와 재정적 평등을 강조하면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디파이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이게 엄청난 큰 뉴스인데, 이런 분야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기존 금융하고도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스텔라 하고 솔로반의 협업이고, 여기에 이제 앵커 네트워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간단하게 드리고, 디파이의 새로운 시대, 이렇게 스텔라와 솔로반의 통합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강화하여 개발자 친화적인 경험과 확장성을 강조하여 기존 금융과 디파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이 통합은 스텔라 생태계를 혁신하여 아발란체와 솔라나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하고 차별화된 고유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만듭니다. 스마트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 네트워크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스텔라 네트워크의 그 솔로반도 상당하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사이에 연결되는 이 앵커 네트워크는 자산 발행, 그리고 온오프 램프 생성, 이 온오프 램프에 대해서는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인데, 스텔라에서 XLM 또는 USDC에 대한 액세스 제공, 네트워크의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 운영하기 위한 스텔라 에코시스템 프로토콜을 통합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솔로반이 금년 말에 출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XRP 렛츠에 대해서 그 메사리 회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온 디맨드 리퀴디티, ODL은 CBDC를 금융기관을 위한 도구들은 다른 블록체인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데, 리플 레저가 NFT와 같은 일반 유저를 위한 사용 사례가 좀 많지 않고, XRP 사용자 유치의 어려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포인했습니다. 이렇게 포인한 만큼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에바노드라는 것이 이제 훅스를 통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XRP 레츠 생태계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EVM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XRP 메인넷 연결된 EVM을 사이드 체인을 갖게 됨으로써 엄청난 이용자들이 리플의 XRP 사용자가 유니스왑과 같은 D앱 및 메타마스크와 같은 웹3 지갑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D앱에 XRP 토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큰 의미가, XRP 토큰을 EVM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NFT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스비가 훨씬 비싸고 등등 하는데, 이것이 이제 XRP의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XRP 토큰도 이와 같은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제 이렇게 리플과 XR 리플 넷츠하고 스텔라 이런 것들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들도 이제 곧 우리에게도 파이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언젠가는 만들어질 텐데, 우리 니콜라스 박사는 이렇게 이드룸, 비텔릭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강의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 그런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전문가일 테니까 이와 같이 리플과 이런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메인넷으로 오픈하기 전에는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 전에 우리는 리플과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좀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스텔라와 리플은 파이코인과의 형제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도 우선 드렸는데, 더군다나 스텔라 룸에는 파브릭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고, 리플은 프라이빗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스텔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이제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텔라 쪽에 파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스텔라는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 기관이고, 리플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중앙화식으로 되어 있고, 스텔라는 비영리이면서도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스텔라 룸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블록체인의 이런 암호화폐 기술을 이런 on and off 램프의 기능을 둠으로써 쉽게 가상화폐에 올라타서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다시 이제 내려갈 때는 가상화폐를 다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 개발도상국에 구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 대신에 리플은 기존 금융권하고의 어떤 관계, 기존 금융권을 이제 우리 이 암호화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네트워크의 가는 길을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잘 따라가는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상자산법 미카, 이제 미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카는 유럽 연합 법규는 혁신 기술을 허용하는 등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은 경제 성장과 새로운 고용 기회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결국은 미카의 도입 취지를 요약한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 기술을 허용하고 분산 원장 기술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서울 경제 디센터 여기에서 아마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서 가상자산법에 만들 때 EU의 집행위 고문으로 있던 피터 키스턴스 이분하고 아마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사화시켰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 언론계가 직접 EU 집행위의 고문으로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유용성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못 찾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이제 이분의 어떤 생각입니다. 가상자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적당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가상자산을 정권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었는데, 정권성 판단은 각국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실기를 하니까 가상자산 규제는 정권성 판단부터 시작해서 가상자산을 정권으로 규정하면 기존 자본시장 법률로 통제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시 의무나 발행기간 인허가 등 규제가 엄격하면 가상자산 특유의 효용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자산 규제하는 미카가 나오게 됐다 이런 게 나온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정권성 판단하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있고,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나면 각 사례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본인 나라에서 이제 정권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패스포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제도인데, 27개 나라, 어떤 한 나라에서 나왔던 가상자산은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 상품이라고 했던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인허가를 받으면은 그 인허가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 라이센스가 얻으면 27개국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패스포팅 제도인데, 이 패스포팅 제도를 이제 여기에는 두고 있습니다. 흡연을 싫어한다고 담배 산업 전반을 부정하는 제도를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가상자산이 무가치하다고 여겨도 많은 사람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양성화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코인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파이 네트워크의 그 오너로서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의 하나의 그 조합원, 뭐 이런 포인트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썼는데, 플랫폼의 조합원으로서 이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오니어들,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리플과 또는 솔라나라든가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하고 했던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암호화폐 세계가 큰 커뮤니티들이 서로 브릿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해가면서 이 가상자산 세계를 키워나가는데 우리도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앞서가고 있는 리플이라든가 이제 스텔라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을 우리는 4,700만이라는 이런 거대 커뮤니티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베네핏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이런 생태계를 좀 제대로 구축해서 오픈넷에 가서 오픈 메인넷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많은 그 새로운 파이오니어들도 유입됨으로써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우리 채굴만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채굴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해해가면서 해야만 되지, 이게 빨리 오픈넷 가서 상장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빨리 팔아버리겠다 이런 쪽을 내다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이해해가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앞으로 세상을 맞이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파이코인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덕에 또 도움을 받고,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지. 이 코인이 빨리 상장돼서 가치가 빨리 올라가서 그걸 팔고 나는 부자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이 이제 할배 이 방은 파이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파이방은 맞지만은 파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코인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도를 알아야만 되는 그런 블록체인, NFT, 뭐 웹3 이런 기술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좋게 답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